그림으로 설명하고 좀 편하지 않을까요? 이게 집단에 이제 개체가 있으면, 아니 산이 있잖아.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하나 개체잖아. 이게 나라고. 근데 이건 남이 되고 뭐 남투가 뭐 되거나 근데 이 밑으로 내려오면 같은 곳이 있잖아.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닌 부분이. 이거 순수의식이나 집단무의식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잖아.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 이것이 여기를 보게 된다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내가 보이는데 보는 것은 나잖아요. 내가 나를 보는 거잖아. 근데 이게 나가 이거라고요. 이 부분이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이게 내가 어떻게 저 부분이 되냐고. 근데 그건 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수련이 이 부분이 수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걸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교적으로 참선하는 거예요. 저 부분을 체득하기 위해서. 그걸 들어가 보려고. 그걸 경험해 보려고 하죠. 근데 경험한다고 해서 저 부분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경험은 그냥 경험으로 끝나고. 아까 말한 똑같아요. 이 세상은 내가 40년 살았는데 이 세상은 몰라요. 그 똑같이 내가 3세에 들어서 3년에 100번 들었는데 하나가 뭔지 몰라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의미 설명, 의미 이해하고 그 경험한 거하고는 좀 다르게 해요. 그래서 나한테 내가 이태가 돼요. 이걸 이루어진 사람한테는 내가 백건이 되어버려요.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 이탈이라는 게 무조건 다른 사람한테만 좋게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만 이렇게 잘해주는 것이 뭐 사랑이나 자비가 아니라 나도 포함되고 타인이 아니라 나도 역시 나한테 타인이 되어버려요. 그 얘기는 나도 방석에 정리를 맞아버려요. 내가 그걸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이 부분은 신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신이 된다는 건 뭐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포함해서 이 세상에게 어떤 그 사랑이나 자비를 펼치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신이 되는 건 결국 자비가 없어지는 것이거나 자기를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기적인 거와 이타적인 것을 자기 의미대로 할 수 있는 자가 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타로 넘어가면 초월 능력이 생겨요. 거기서 초월하는 초월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위에 영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능력이 초능력을 나누는 그것이 아니라 노력이 열심히 애쓰는 거죠. 힘들게. 그걸 초월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월 능력보다 정의를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세계를 입은 사람이 그걸 보게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그 힘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초월 능력은 인간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걸 보이려면 자기도 그와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능력이 보여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식의 초월 능력이 나옵니다.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생각의 영향이 아니라 말 그대로 능력이에요, 이건. 근데 이건 그 사람이 돼야 저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일반인들은 저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계좌로 하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나요? 공단 이상인가요? 계좌가 꼭 상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다르게 의미를 받아줄 수 있는데 그럼 분명히 계좌가 있긴 있겠죠. 있긴 있는데 언제부터 할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걸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서 흐름에 이끌어 영향을 받아가고 주고받고 영향을 주고받는 걸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꼭 계좌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너무 요즘 사람 위압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타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타가 무조건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만 이타가 아니라 자기를 이타화시킬 수 있는
자기 자신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재주가 있을 때 진짜 이타가 된다. 그래서 애초부터 이 세상은 나와 별개이거나 별개가 아니거나입니다. 이렇게만 써면 정말 뭘 설명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거부할 수 없는 객관세계는 내가 치열하게 생을 이어가야 할 또 다른 존재로서 가장 근원적 바탕이 되지만 내 의지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객관세계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건 뭐 다들 알겠죠. 그러니까 내 힘은 이 세상에 비해 너무 나약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존재한 것도 아니고 이 객관에만 존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계가 나를 만들었지 내가 이 세상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만 그러면서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낸 것이 내 주관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적극적 욕망을 하게 됩니다. 절대 객관은 내 주관으로 성취한 만큼 난 절대에 다가가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 할 수 있으면 주관이고 없으면 객관입니다. 이게 객관은 그러한데 그럼 내 주관은 뭘 할 수 있냐면, 아까 말해 내가 나도 객관화 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거꾸로 말하면 내가 날 주관화 시키고 나 위에 것까지 주관화 시켰다는 얘기도 돼버려요. 거꾸로 하면 다르게 말하면 여기 진영 요 밑에쯤 여기까지 내려갔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를 내 걸 만든 거잖아. 그러면 주관화 시킨 거잖아. 저걸 내 주관화 만들었으면 이 객관도 이미 내 주관이 돼버린 거죠. 선생님, 아까 여기서 내용에서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거기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적극적 욕망을 하게 됩니다라는 구절을 보면서 아까 우리 저기 유미님이 질문한 게 생각이 나서요. 아까 그 욕망에 대해서 질문했었잖아요. 이거랑 믹스시켜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럴까요? 잘 모르겠네요. 이거 여기 책에 있는 내용 그걸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객관이 나와 다르거나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그 무언가잖아. 근데 이것을 내 거화 시킬 수도 있다고. 조금씩. 다르게 말하면 윤회를 벗어나는 거. 윤회를 벗어난다는 얘기는 윤회를 주관화 시킨 거야. 만약에 내가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얘기는 윤회를 내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되잖아. 그 얘기는 윤회의 세계, 윤회 체계를 주관화 시킨 거예요. 나한테 종속시킨 거잖아요. 종속이란 말은 너무 또 다르게 봐야 할 수 있는데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된 거라고. 이걸 좀 더 확장해가 더 지금은 나만 내 윤회를 벗어나게 하는데 나에 다한 사람 더 많은 세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객관이잖아요. 객관은 점점 작은 객관, 큰 객관이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나나 내 주변만 객관이었는데 나중에는 먼 객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한꺼번에 통쳐가지고 객관이 되는 게 아니라 객관에는 정도가 있고 차이가 있다고. 이거 아까 말한 대로 무한을 또 생각해야 돼요. 객관이라고 무조건 객관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객관, 굳이 그것만 객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일단 정도 차이가 있게 돼버려요. 객관도 객관 나름이 되는 거예요. 무한이 있어요. 이 정도는 이만큼 객관이고 저기는 저만큼 객관이에요. 딱 정해져서 고정된 객관이 있는 것이 아닌 거죠. 항상 모든 생각의 전제는 무한히 전제되어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으면 가장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객관화 시켜가는 거예요. 이게 자천이 계제가 올라가는 거거나 자천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걸 생각한 건데, 원래. 할 수 없는 건데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객관은 자기가 시킬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저는 다르게 살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일반인들과 하는 거. 그 부분을
왜 굳이 이런 걸 강조했냐면 수도하면서 수도의 목적에 대해서 단순히 뭐 중국식으로 불사신 만들거나 영생하거나 뭐 그렇게만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하고 싶은 거죠. 다른 의미로 설명해보고 싶고요. 너무 유치하잖아. 내가 뒀다거나 신선이 된다고 하거나 뭐 양심이 나와서 뭐 벨트 다 할 수 있다고 하거나 영생불사 한다고 얘기하는 진짜 그런 목적으로 수련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목적으로 수련하셨어요? 처음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수도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그 의미가 단순히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도가 뭐고 수련이 뭐고 뭘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싶다고. 그게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수도하잖아. 수도가 뭐길래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수도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간의 의미도 되고 이 세상의 의미도 되고 이 우주의 의미도 돼요. 굉장히 거창한 거죠. 단순히 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게 접근하면서 설명하고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이 도에는 너무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설명이 너무 간략화되어 있는 게 많죠. 옛날 서적이라든가 이제 딱 갖다는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간략하죠. 그 부분을 좀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더 어려운 게 되어버렸죠. 내용이. 옛날 사람은 더 쉽게 설명하는 것도 같기도 해요. 그 사이에서 나는 줄다리기 하며 더 주간을 확대하기 위해 자천하고 노력합니다. 영어를 잘해서 좋은 직업을 구해 돈 많이 벌고 윤택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자천의 목적이며 이유가 되고 그러기 위해 영어 단어를 배우고 학원을 다니면 이것이 자천입니다. 이걸 소원이라도 돼요. 영어 잘하는 게 소원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소원이라고 하고 뜻을 정하고 정말 의지를 구한다는 정한다는 게 청하가 아니라 내가 정말 바라는 현실적으로 바라는 것이 소원이 되면 그게 뭐 안 될 이유가 있나. 내가 정말 바라는 거지. 그거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들의 소원과 내 소원을 비교하면서 내 건 좀 더 좋은 거고 더 그럴듯하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뜻을 쉽게 간단한 거예요. 비근하게 자기 주변에서 구하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좀 뭐 영어 회화하면 여기처럼 뭐 알통을 만들고 남 앞에서 멋쟁이를 보이고 분명히 쉽고 이런 거 자체 목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는 거예요. 좀 쉽게 생각하면서 생각하라고. 잘못하면 이게 허영이 들어요. 수도에도 많은 허영이 있어요. 아까 말한 중생부재라는 것처럼 중생부재가 뭔지 모르고 깊이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야 할 수 있는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자기는 중생부재한다 하거나 이 세상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기 전 배운 사람이면 수련 배워서 그러면 중생부재하려고 한대요. 이미 주입된 기억이나 그 학습된 그 아르마리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원숭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영세처럼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대답을 하고 있어요. 질문하면 대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대답이에요. 어서 들은 거, 어서 보는 거. 허영이, 많은 사람이 허영이 수도에서 엄청나게 나아가거나 엄청나게 무언가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좀 특별하게 보는 면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돼야 뭐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도에서의 그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냉정하게 봐야죠. 내가 정말로 그걸 할 수 있어서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냥 그렇게 해야지만 다른 사람한테 대답할 때 좀 그렇게 보이는 뭐 신경 쓰고 있는 건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기술을 다니고 아령을 들인다는 것도 자청이 됩니다. 자격증을 따고 기술을 익히는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아진 삶을 위해 노력하고 꿈을 꾸고 삽니다. 그러니 누구나 자천하고 공부하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면서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영어하고 자격증이 있으면 우리는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 자유로워집니다. 이런 자유는 영어를 할 수 있어서 활동하고 항구하는 폭이 넓어지게 되고 그게 내 객관이 되면서 활동 영역이 되니 주관이 됩니다. 그래서 내 객관이 된다고 말하는 게 좀 다른 의미로 쓰고 있는데 객관이 된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정도가 있고 여러 객관이 있고 다양한 객관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 객관이 된다고 하는 말은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외부에 있다고 해서 내 객관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객관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 말했을 때 객관인 거고 내 대상이 된 것만 객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웠을 때 생기는 대상이 달라요. 저처럼 영어를 할 수 없는 사람 외국인은 내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객관이라고 할 수 있죠. 객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식으로만 객관의 의미를 쓰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자기중심적으로 봐야 되고 내 주관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 객관은 내가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객관이라고 해요. 내가 영어를 할 수 있었을 때야 외국인이 내 대상이 돼요.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어떤 교류를 할 수 있거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영어를 할 수가 없어서 외국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영어 배우려고 영어 배우려고 찾아다니면서 한마디 물어보고 한마디 해보려고 애쓰면 그건 그런 식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할 수 있었을 때 대상으로 보는 외국인과 영어를 할 수 없었을 때 대상으로 보는 외국인은 다른 대상이고 다른 객관이에요. 이렇게 객관이라는 것도 다양한 층위로 이해할 수 있다. 어렵나? 갑자기 헷갈리는 게 주관하고 객관이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아요. 단어 의미로만 본다라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 주신 게 그래서 좀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내가 말이 틀린 것도 있고 이상한 것이 되는데 근데 제가 말하는 게 꼭 논리적으로 꼭 틀린 거냐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그런 논리적 비약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내 관점에서 내 중심으로 내가 보는 게 주관인데 그 대상화 시킨 걸 객관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여기서 보는 일단 주관과 객관이라는 단어 의미로 봤을 때는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보면 헷갈리는데 제가 논리 전개하는 방법상의 문제는 있나? 주객관은 모르겠네요. 여기 그럼 객관의 정의가 뭐예요? 제3자적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는 제3자적 관점에서 본다는 내 주관을 배제한 내 주관을 배제한 객관이라고 하잖아. 일반적으로. 근데 제3자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이해하기 어려워요. 제3자 관점이라고 하면 나 외에 다른 존재가 보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내가 분리된 거잖아. 그것이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다른 거예요? 아니면 대중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면 거기서 말하는 제3자라는 게 어떤 시각이에요? 일반론적인 시각, 사전론적인 시각, 아니면 보편론적인 시각, 뭐 그런 식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자체가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얘기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 주관이라는 내 주관인데 내 객관으로 얘기했을 때는 사전적인 의미는 남들도 이거를 맞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때 객관화 나도 맞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도 맞다고 얘기했을 때 객관적이라고 보통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내가 보기엔 더 웃기려는 거죠. 사람을 남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말하는 것처럼 또 비하게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잖아요. 그 정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건 내가 주관으로 보면서 내가 나를 보면서 이게 객관화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개념 파악이 확실히 됐습니다. 뭐 그냥 주관 객관에 대한 의미 확장입니다. 뭐 의미 확장 그리고 의미 정의인데 분명히 이게 의미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계속 정의 얘기했는데 공자도 정론론 얘기했잖아요. 뭐 거기서는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어머니는 뭐 자식을 자식으로 명확하게 아는 것이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건 상당히 좀 이데올로기적인 면이 있어요. 아버지는 무조건 아버지니까 아버지만 보라는 거거든요. 종속하라는 얘기예요. 걱정하라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 당시에 정면은 좀 그런 거라면 지금은 네가 어떤 사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그 사물과의 관계에서 입지를 정할 수 있다고. 저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후사님이 있어요. 뭐 지금 현현이라거든요. 현현님이 있어요. 현현님이 있는데 내가 현현님을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저는 현현님과의 관계에서 내 입지, 내 위치를 정하게 돼요. 현현님도 저를 보는 저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저에 대한 대하는 입장을 정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사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보냐에 따라서 내가 이 사물과의 관계에서 위치가 정해진다. 내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경을 다르게 대하게 돼요. 신의 말씀인 거고 위대한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성경은 숭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뭐 여러 그 당시의 역사 아니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그것이 담겨진 뭐 이런 식의 보기 시작하면 그냥 다양한 책이거나 서적, 데이터일 뿐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대하는 이 성경은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어떤 상황, 어떤 거, 모든 거 다 마찬가지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니, 그거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에 따라서 나는 거기에 대할 거라고. 입장을 정할 거라고. 그게 중요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 불교의 요즘에 그, 저기, 행사 같은 경우를 보면, 부처님이 이마에 뭐, 반대죄를 털며 해가면서 이제 글을 써놓은 거 보면, 그, 선생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제, 그 성사가 부처를 이제, 그 격으로 보고 그게 대상화가 돼서 이제 부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인데 실제로 그 사람이 부처를 넘어선 건 아니지 않나요? 그 한계가 그 사람의 주관에서 어떤 그 다른 시각은 나올 수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그 부처를 넘어섰다라는 어떤 그런 정의는 못하지 않나요? 그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겠죠. 뭐 부처도 똥망대기다 그러고 아니면 뗄감을 쓰는 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게 내가 부처이거나 부처를 넘어갈 수 있거나 이렇게 이해하는 건 방금 전에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거와는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저는 그냥 내가 못 보고 있어요.